집값을 잡겠다고 거래를 막는 정책. 거래가 끊기면 가격은 정말 안정되는 걸까요? 투기를 막겠다더니 시장의 숨통을 막았다는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한 명분을 내세운 부동산 정책이 왜 매번 악한 결과를 낳는지 그 구조를 짚어봅니다. 부동산은 대체로 거래가 활발하면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럴 때면 모두가 긴장하죠. 집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옮겨 탈 사람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정치권이 더 예민해지고 긴장합니다. 부동산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정권 재창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공급이 충분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게 상식인데 왜 자꾸 공급 대신 무리한 규제로 위기를 자초할까요? 첫째,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핵심지인데 거기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공급에는 4, 5년이 걸립니다. 정권 입장에선 지금 공급 대책 내봤자 그 효과는 다음 정권이 가져갑니다. 셋째, 집값 급등지인 서울 중심의 공급을 늘리면 부유층만 살찌운다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넷째, 정권마다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펴다 보니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시장은 조정과 급등을 거칠게 반복하고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럼 이번 대책은 종전과 다른지 그 핵심을 살펴볼까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뒤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실거주 의무까지 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대출받고 전세 끼고 사는 전형적인 부동산 구매 행태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거죠.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급격히 위축되거나 아예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집값이 안정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거래 절벽은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라 폭탄 돌리기입니다. 거래 절벽이 생기면 가격이 안정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매도자들은 이 가격엔 못 판다며 물건을 걷어들이고 매수자들도 이 가격엔 못 사겠다며 기다리는 거죠. 거래가 막히면 개발업자나 건설사도 분양해도 안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공급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수요는 여전합니다. 40%의 무주택자는 집을 사려고 하고 집 있는 사람도 헌집을 팔고 새 집으로 가려 합니다. 또 노후 자금을 위해 도심집을 처분하고 교외로 나가려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조금만 규제가 풀리면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계단식 폭등이 일어납니다. 고강도 대책으로 2017년에서 2019년에 거래 급감 뒤 2020년에서 2021년에 폭등, 2021년에서 2022년 규제 강화 후 거래 감소, 그리고 2024년 이후 다시 급등세. 부동산 폭등의 폭탄 돌리기는 정치권의 행태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현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거래 절벽으로 눈가림하고 몇 년 뒤 들어선 정권은 전 정권 탓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치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인식입니다. 부동산이 급등할 때마다 수십 년째 정부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매번 그러다 보니 어떤 이유로든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 사람들에게 그것은 투기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마저도 투자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대놓고 자랑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뭘까요? 주식과 비트코인은 온갖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사고 팔아도 투자이고 부동산은 전세 끼고 대출받아서 구입하면 투기인가요? 둘 다 미래 가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하나는 투자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투자냐, 비생산적인 투자이냐 측면에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선 부동산 거래를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의 자산 비중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바람직하든 아니든 우리 국민들에겐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5%라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투자 욕구도 투자 실패에 대한 상실감도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권 재창출 여부의 관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만약 정부가 주택을 주거 공간으로만 보고 장기 임대 주택을 잔뜩 지어서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환호할까요? 자산을 늘리려는 실질적인 욕구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을 해왔다면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전처럼 신도시를 지어도 중심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을 재개발하려면 이해관계 조정이 힘들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게 주택 공급인데, 지금처럼 서로 다른 이념을 지닌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 상황에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모든 정권이 당장은 욕먹더라도 부동산을 장기 과제로 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주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이념이 되고 도덕이 되고 정치가 된 지금의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선한 명분의 정책이 악한 결과를 내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해법은 없을까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